되게 뭔가 무겁네요. 마지막 영화가 테마라서 그런가. 지금 30년 만에 지금 영화를 처음 오랜만에 보는 감독님도 계실 거고 지금 최근 들어서 매번 상영하신 분도 이렇게 자주 본 분도 계실 텐데 우선 일단 앉아 계신 감독님들의 인사말, 소개말 한번 들어볼까요? 저 윤수미 감독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자네 아내와 여행을 가고 싶네 쓰고 연출했던 윤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6월에서 6월 역할 연기했던 배우 심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호모파베르 연출한 윤은경입니다. 연출한 김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12번째 보조사서 연출한 전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감독님들께서는 서로 영화를 한 번씩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뵙는 거는 저만 다 봤네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단편 영화들 중에 그 감독님 영화만 찾을 수가 없어서 못 보고 나머지 영화들은 다 유튜브에서 한 번씩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주 신선하고 재밌었는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사실 2002년에 만들었나요? 그때 만들고 지금 한 23년 만에 상영한 거를 보게 된 저희 동기이기도 한 윤은경, 김은희 감독님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만든 건 2000년인가? 1990년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29년 만에 상영을 하게 됐는데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좋은 극장에서 보고 다른 뒤에 너무나 훌륭한 영화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구석기 시대 영화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렇게 엄청난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같이 오게 된 게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필름으로 만든 영화가 16mm. 16mm였죠. 네, 저도 영화를 봐서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좋은 저한테 좋은 시간이어서 되게 일단 기분이 좋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앞선 영화를 보다가 뒤로 갈수록 그 스태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좀 재미였었던 것 같아요. 초반 호모파베르나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몇 없잖아요. 사춘기까지가 딱 필름이었나요? 확인할 수 없죠. 그 이후부터 윤승민 감독님도 필름 아니죠? 예, 저도 디지털. 그러니까 확실히 그 화질이 그래서 너무 보면서 호모파베르나 사춘기나 보면서 화질이 아쉽다. 우리도 그때 디지털이었으면 더 좋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감독님은 오랜만에 다시 또 보시니까 또 어떤? 저는 선배님들 영화를 학교 다니면서 다 봤었어요. 예, 또 유명한 작품들이고 해서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막내로 이렇게 있는 게 뭐라 할까 이상한 오늘 저 처음 뵀거든요. 근데 이상한 좀 동지애가 좀 생기는 그런 좀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 입학 연도는 차이가 나지만 나이 차이는 별로 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영화 중에 저는 그 제목에서 가장 강렬했던 거는 뭐였을까요? 자네. 자네. 여행을 가고 싶은데 사실 저거 그 제작했었을 때 유튜브에서 그 졸업영화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때 쭉 목록을 보다가 저 제목에 꽂혀서 먼저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었어요. 네, 그 기독교 쪽에서 평론하신 분이 처음에 굉장히 분개하셨다고 제목을 보고 근데
막상 평론을 보니까 또 이렇게 좋게 써주시더라고요. 좀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뒷부분에 그 해변가에서 그 앉아 있을 때 그 배성우의 뒷모습이 그 약간 그 수면에 잠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의도인가요? 아니면 뭔가 현상을 뭔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저절로 나온 어떤 장면인지. 그게 사실 졸업영화제 때 그 이찬동 감독님하고 고 김기덕 감독님이 똑같은 걸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의도한 거냐?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을 안 했는데 의도했다고 하라고 주변에서. 그게 약간 뭐 블러 처리 같이 비슷하게 된 이유가 아마 촬영 감독은 신영규 촬영 감독이 의도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나중에 편집본 보고 알았습니다. 사실 이게 작은 화면에서 볼 때는 내가 이제 노안이 와서 뭔가 잘못 봤나 했다가 이 큰 화면으로 보니까 더 뭔가 물에 잠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의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건데라고 했던 아니군요. 혹시 6월 사실 저는 감독님은 어디 가시고? 저희 감독님께서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빠르게 참석, 너무 영광스럽게도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빌리 엘리어트 팬이라서 엄청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독님 분들이랑 함께해서 너무 긴장되지만 재미있게 잘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보다 떨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이 앞으로 나갈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 긴장되네요. 이 수첩에 이제 영화를 보고 하나씩 질문할 거리를 적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쭉 계셔서 이게 1대1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우선 그냥 한 분씩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처음에 했던 호모파베르부터 해볼게요. 사실 이게 제가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고 나서 이 영화 언제 만들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검색을 하니까 2002년도 나오고 2003년도 나오고 분명히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언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찍었습니까? 2000년입니까? 그 당시에 사실 저는 지금은 김은희, 윤은경 감독님이 계속 공동으로 드라마 작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약간 개인사적으로 되게 바쁜 나날들이어서 이 두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억이 안 좋아서 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가 두 분이 공동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다 너무 옛날 일이라서 이게 기억을 해집기가 저희가 수업을 같이 들은 거였나? 저희가 시나리오 전공이었지만 이제 은경이는 이제 그때 영화 연출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제 아마 워크숍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다가 같이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한번 단편 시나리오를 써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무슨 영화가 지금 영진이의 무슨 사전제작 이렇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또 뭔가 이렇게 걸려 있으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제작 지원을 받으면서 탄력이 붙어서 그때 막 이렇게 밤을 해가면서 같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연출이며 이런 것들은 은경이가 훨씬 더 저보다 그쪽에 생각도 깊고 그리고 많아가지고 아무튼 되게 열심히 잘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다 보니까 그 대사 속에 과거에 두 감독님들이 취임새로 했던 어떤 대사들이 기억이 나서 좀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이제 두 사람이 항상 저한테 놀리면서 하는 말들이나 낙장놀이 이런 화투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시로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서 그 당시로 마치 자네 안에 수진 씨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처럼 저도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25년 전에 저가 갑자기 쑥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안지용 배우는 지금 요즘 뭐 하고 계시나요?
심현서 배우님을 보니까 우리 재홍이가 생각이 나는데 저기 재홍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저걸 찍을 때. 재홍이가 지금은 벌써 근데 36살이 됐고 지금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여행 유튜버인데 홍고고라고 제가 들어가 봤더니 35만 명이나 아니 40만 명이나 구독하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돼 있는데 오늘 오고 싶어 했는데 촬영 나간다고 해서 못 왔는데 정말 이 배우님을 보니까 제가 더 마음이 뭉클하고 저도 우리 재홍이를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거 끝나고 한번 만나보기로 했는데 원래 아역 배우였는데 큰 사고를 당하고 유튜버가 돼서 인생을 또 영화와는 연결 다른 길 가고 있지만 저희가 늘 응원하는 그런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유튜브 이름이 뭔가요? 홍고고. 홍고고. 전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박지희 선배님이 나오시는 거, 예, 그러니까요. 출연진이 겹치는. 맞아요. 그래서 그 오시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시면 되게 좋아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첫 번과 마지막 작품이에요. 맞아요. 아, 그 혹시 화투점에 사면초가 분기탱천, 천우신조, 대도문문 이게 근거가 있는 화투패입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들 현장에서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그냥 즉석에서 시나리오를 고쳤는데 옛날 영화여가지고요. 저렇게 효과를 넣는 게 지금 보면 너무 유치한데 저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옵티컬 작업을 하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나온 게 저 퀄리티인데 네. 좀 볼 때 부끄러웠어요. 아니요, 당시에는 굉장히 멋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귀한 참 나 그 뭐죠? 심수봉의 무궁화? 나는 이게 왜 노동요처럼 노동가처럼 들려가지고 민중가요처럼 들려서 뭔가 의도를 하고 이런 식의 가사를 배치를 했나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 심수봉 가수님의 무궁화더라고요. 그 노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그 아버지 캐릭터에 부합하는 그죠? 심수봉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연상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상징적으로 저희가 그 노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질문들은 의도가 있나요? 그때는 그냥 저희가 그 자리에서 또 즉흥적으로 귀엽고 좀 발랄해 보이는 것들 이렇게 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영화를 이제 상영을 했었어요. 그때는 많이 웃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정말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아까 이렇게 그때는 웃어주셨는데 고요한 그 혼자 좀 약간 부끄러우면서 그래도 귀엽다 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영화에서도 약간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안 웃으신 것 같아요. 뭔가 감정 표현이 그 6월의 그 배우들처럼 혹은 아이들처럼 조금 더 나의 밑에 있는 감정을 폭발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내 보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6월이가 선생님한테 그러잖아요. 괜찮아. 움직이는 거 표현해. 이런 느낌처럼. 지금 떨리네요. 맥이 끊기면 안 되는데. 그러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당시에 이 단편 영화가 굉장히 많은 상도 받고 초대도 많이 받고 했었고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연출의 의지도 굉장히 강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연출을 하지 않고 계속 있다가 지금은 거의 드라마 작가로만 붙여 있고 그쪽으로 이제 지금 한 획을 긋고 계시잖아요. 연출의 생각은 이제 없으신 건가요? 영화 연출을 하고 싶었고 기회도 있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길이 갈라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지금 드라마 작업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은 감히 영화 연출을 하겠다 이런 거만한 욕심 같은 거는 내지 않는 게 제가 이제 다른 길을 오면서 또 이렇게 장지현 감독이 다른 감독님들처럼 한 길을 묵묵히 파오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찌 거기다가 감히 숟가락을 대겠느냐. 제가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사실 사춘기의 재창규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안 오셔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 6월에 그 베프 감독님을 대신한 그 배우님께 물어볼게요. 사실 저 비하인드 영상을 봤거든요. 찾다 보니까 사실 저는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해서 이 댄스, 이 동선을 다 짰을까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저 배우들 오디션하는 영상 보니까 다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히 쓸데없는 걱정했네. 저 친구들은 그냥 알아서 다 춤추네 라고 생각해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그 당시에도 그 많은 저희 반 학생 뭐 누나 형 친구들이 다 나이대가 같은 비슷한 분들이었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었는데 감독님한테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이제 아직도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데 감독님이 그때 이제서야 말씀하시더라고 많이 힘들었다고. 왜냐면 너무 이제 다들 너무 밝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약간 다들 너무 저는 너무 재밌고 막 놀고 이랬었는데 감독님이 촬영을 해야 되고 막 그러시니까 너무 저희가 한 3, 40명 정도 됐었는데 감독님은 좀 힘드셨던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그 아역 배우들 그 댄스 춤을 추는 그 아이들 표정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너무 밝아 보이더라고요. 아, 사실 연습할 때는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촬영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2018년 여름이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촬영할 때는 굉장히 근데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는 약간 뭔가 연습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같은 반 친구들끼리 노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는 과정은 정말 재밌었습니다. 처음에 그 눈 돌아가는 그 눈알 댄스 그 괜찮으셨어요? 정말 너무 제가 안구 건조증이 올 정도로 제가 사실 뭐 6월을 찍기 전에 뭐 되게 다양한 춤들을 춰봤었는데 눈으로 하는 춤은 처음에 딱 대본을 보자마자 이게 뭐지? 정말 처음 해보는 장르였어서 그 안무가 선생님이랑 시합하듯이 연습을 하기도 했었고 그 아이 댄스 씬이 저희 전체 촬영의 첫 씬이었어요. 전체 첫 촬영이었는데 그때 좀 테이크가 많이 가면 혹시 약간 사계도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적은 테이크 안에 오케이를 내주셨어서 잘 풀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눈알 장면만 빼서 전 국민에게 안구 운동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 그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 이제 그 애들이 막 좀비처럼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 장면에서 너 좀비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 본격적인 음악이 깔리기 전에 조금 뭔가 두들기는 소리 같은 게 바닥으로 깔리면서 뭔가 리듬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음악이 탁 덮이는 순간 저 좀비의 움직임이 춤처럼 바로 보이는 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 동선들도 다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네, 동선 일단 그 연습실에서 먼저 동선을 짠 다음에 촬영 현장 학교에 실제로 가서 한 번 더 맞춰보기도 했었고 그런 좀비적인 움직임을 춤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약간 그 안무가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처음에 딱 첫 수업 때 어떤 식으로 해준다면 다리 하나는 발에 묶여 있고 팔은 새처럼 움직여봐. 뭐 다리는 문어 다리인데 상체는 새장 안에 같이 새처럼 이렇게 해봐. 이런 식으로 약간 처음이 되게 어려웠는데 그런 수업을 통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디렉션을 들어도 쉽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 영상 보고 나니까 그런 수업이 어른들도 들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되게 상상력을 좀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수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작들을 하나씩 지정해주지 않고 다 상상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다리를 묶는다고 해도 이렇게 느끼는 건 다 다를 거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탭댄스도 원래 그러면 출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는 발레를 전공했었다가 이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하면서 탭댄스를 배웠었고 탭댄스 안무가 연호 선생님께서 안무를 같이 짜주시면서 안무를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이랑 이인무가 그 빌리 엘리어트의 이인무가 생각나서 되게 좀 짠하게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 여자 선생님이 발레리나셨죠? 실제로? 한국예술종합학교 그 무용원에 다니셨던 키가 되게 크셔가지고 딱 드니까 멋있더라고요. 사실 감독님께서 이게 남자 여자 같이 뛰는 듀엣 레퍼런스 중에 보통 남자분이 조금 리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분이 리드하고 남자가 아역인 친구인 레퍼런스가 거의 없었어서 그때 같이 안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다행히 그래도 그 최민 배우 선생님이랑 같이 많이 호흡을 맞춰보면서 잘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영화 전체에서 조명을 쓰지 않고 찍었다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배우님 그죠? 아마 동선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럴까요? 조명의 의도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덕분에 저희가 해가 지면 아예 촬영이 끝났었어요. 그래서 아침 촬영부터 새벽부터 촬영을 해서 해가 지면 바로 촬영이 그만뒀어요. 원래 아동 배우들, 아역 배우들 뭔가 근로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거 맞춰서 그렇게 하셨나? 네. 그랬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럼 배우님은 지금 차기작 혹시 또 있으신가요? 지금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입시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찍었던 독립영화인데 너와 나의 5분이라는 작품이 이제 올해 11월 달에 개봉을 해서 입시가 다 끝나자마자 그 개봉 열심히 많이 보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에게 가장 자극적인 제목이었던 그 자네 아내와 여행을 가고 싶네 윤승미 감독님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다가 자네 아내와 친구의 아내와 여행을 가고 싶은 이야기를 뽑아내시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 심연서 배우를 오늘 처음 옆에서 되게 가까이서 보는데 잠깐 소감 좀 말씀드려도 되나요? 되게 잘생겼어요.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송중기 배우하고 한 2편 정도를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이종석 배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약간 송중기 배우도 보이고 마침 저희 그 자랑스러운 드라마 작가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로맨스 드라마 주연 배우로다가 언젠가 TV에서 볼 수 있을 그날을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감독님이 데려가서 찍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사실은 저도 드라마 쓰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려라. 그 선배님들이 금수저 하셨던 그 작품 그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자네 아내하고 여행을 가게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인 기억인데 대학교 1학년 때에 영상관 말고요. 한예종 들어가기 전에 다른 대학에 다녔었는데 그 대학에서의 첫사랑을 한참 동안 잊지를 못했었어요. 근데 언젠가 그 친구가 또 이제 보통 이제 아는 사람하고 또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된 사람도 마침 아는 사람이길래 술 먹고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런 발칙한 상상을 했었는데 당연히 현실로 옮기지 않았고 그 대신에 이제 영화로 옮긴 것 같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 그 시한부 뭔가 없이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사실 죽기 직전에 보겠습니다. 그 수진 씨가 그 처음에 나 여행 가고 싶어 수진이랑 이라고 했을 때 사실 남편이 못 알아들은 그러니까 내 아내일 거라고 상상을 못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나의 이름도 수진인데 라고 하는 순간 그치 너도 수진이지 라고 하고 나서 이제 깽판이 되는데 수진 씨가 묘하게 그때부터 예뻐져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서 예뻐졌다라기보다는 누가 나를 알아보고 있네? 지금도 보고 있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더 예뻐졌더라고요. 그러다가 유채꽃밭 가니까 완전히 예쁘잖아요. 그런데 보면서도 계속 그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배성우의 어떤 사랑을 이제서 깨닫는 이런 게 아니라 온전하게 수진이한테 가게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맞는지. 그 김현주 배우님하고 먼저 상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었었어요. 사실 여배우분을 모시는데 모든 여배우분들이 마찬가지로 뭐 남자 배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렇게 분장을 좀 안 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예쁘지 않게 나오는 걸 좋아하는 배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침 제가 그때 이제 늑대소년이라는 작품을 이제 막 끝내고 그때 라인 프로듀서를 하고 의상 분장 하시던 그 곽정희 실장님하고 김현정 실장도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리고 김현주 선배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는 배우분이세요. 나훈진 감독이 현장에서 유일하게 칭찬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모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초반에는 약간 이제
사랑이 조금 이제는 좀 식었죠. 예,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래서 약간 사랑받지 적극적으로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티가 좀 났으면 좋겠다. 남편이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성우가 용기 내서 고백을 했을 때 그때부터 얼굴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걸 표현해 주신 거예요. 네, 일부러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뛰어난 배우분과 또 분장 의상 쪽 스태프분들의 그런 역할로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분장이 약하거나 이 느낌이 아니라 뭔가 눈빛이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어서 관심이 참 중요하고 맞아요. 연기 톤 자체가 달라지시더라고요. 지금도 있나요? 저는 처음 봤네요. 기차 안의 노래방. 기차 안에 노래방이 당시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 노래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사실 저도 스틸로 봤었을 때는 그냥 노래방에서 찍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기차 안이라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 영무원분도 실제 영무원분이시고요. 그분은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네. 왠지 느낌이 굉장히 사실적이더라고요. 네. 쟤 저기서 뭐 하나. 네. 그 다음 영화가 초단편으로 사랑의 묘약 있었더라고요. 아마 그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염정아 선배하고 그다음에 또 배성우 배우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같은 스텝이에요. 두 작품이. 그래서 그때 포트폴리오를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스텝을 한번 모은 김에 마침 또 공모전에서 이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양쪽 다 제작 지원비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에 프로덕션 묶어서 같이 찍자 해가지고 두 편을 같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필모를 보다 보니까 이제 두 편이 모두 그 단편 두 편이 그 부부를 다루고 있는데 네. 갑자기 3편에서 우주로 나가서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편 중에서 박찬욱 감독님은 사랑의 묘약을 더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이제 미장센 영화제에서 두 편이 동시에 그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에 두 편이 동시에 올라갔고 거기서 저도 살짝 말씀드리면 선배님들 당황하셨던 것처럼 저도 2013년도에서는 극장에서 빵빵 터졌었거든요. 오늘 너무 조용해서 역시 트렌드가 지났구나. 아무튼 그때 되게 많은 영화제에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불러주셨고 미장센 영화제 뒷구리 자리에서 박찬욱 감독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시나리오 써놓은 거 있니?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사실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실제로 한 2달 후에 모필름에서 계약을 했어요. 각본 감독으로 해가지고 저하고 작가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마 영화제 사실 다 만드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편 영화 만드실 때는 아마 그런 식의 이렇게 선배님들이 사실 많이 보고 계시다. 얘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영화에 진심인지. 근데 오늘 12번째 보조사제 보니까 진짜 저 정도는 찍어야 천만 감독 되는구나. 지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앞으로 영화인이 되시고자 하시는 관객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요즘 뭐 하니? 라고 하면 저 지금 뭐 쓰는 거 있어요. 라고 언제 보여줄래? 그럼 언제 보여줄게요. 하고 그냥 말이라도 땅땅 던져 놓으면 언젠가 또 이렇게 그게 연이 돼서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해 계속 침묵을 지고 계셨던 12번째 보조사제의 장재현 감독님. 이 영화가 저는 이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다시 처음 보고 나서 사실 저는 거무사제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 영화를 딱 보고 났더니 되게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최부재 캐릭터. 원래 여기서 출발한 거였겠죠? 이게 단편이 여기 첫 출발이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이게 장편을 기획을 하면서 이 단편을 만들었다라고 어디선가 읽어가지고 원래 최부재 캐릭터가 무엇이었는지 장편에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를 여쭤봐도 될까요?
강동원 배우님이 캐스팅이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때 저는 결혼을 좀 빨리 해가지고 35세 이전에 뭔가 없으면 취업을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데뷔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해놓고 그 시나리오를 얼추 이렇게 러프하게 좀 적어놓고 학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한 부분을 찍어서 사실 영화제 같은 거에 안 내고 그냥 회사에 그냥 시나리오랑 같이 그냥 DVD로 구워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할 속셈이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니까 워크샵이니까 그래가지고 완성했는데 저는 제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이혁주 배우가 처음에 등장해서 나오는데 계속 우리는 강동원 배우만 얼굴이 각인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혁주 배우가 딱 나오는데 사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동원은 그 역할이 약한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 뭔가 되게 건들건들하기도 하고 그 센 척하기도 하는데 이혁주 배우는 나와서 이렇게 등장해서 눈 굴리는 장면 나올 때마다 되게 그 상처 입은 초식동물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불안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그 강동원이 오자마자 갑자기 캐릭터가 바뀐 거거든요. 비슷하게 적었는데 좀 더 이렇게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들이 더 많아지니까 좀 더 뭐 레이어를 만들려고 그나마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그런 강동원 배우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관객들이 그걸 더 좋아할 것 같았어요. 예, 또 강동원 배우도 오랜만에 약간 그런 캐릭터를 할 때였어요. 시기가 약간 되게 진지한 거 많이 하시다가 좀 옛날에 그 전우치 때 좀 하던 느낌으로 좀 같이 그런 걸 오랜만에 하고 싶다 해서 캐릭터가 좀 더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최부재의 트라우마가 이제 과거에는 군대 성폭행 문제였었고, 근데 이제 뒤로 나가면 이제 현재에서는 그 동생에 대한 죄책감인데 그 수치심과 죄책감 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공포심으로 보자면 그 전작이 이 단편에 훨씬 더 세서 엄청 끔찍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장편으로 갔었을 때는 그게 좀 어려웠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검은 사제들의 그 장면을 되게 굉장히 꽤나 잔인하게 찍었었어요. 좀 19세 나올 정도로 좀 잔인하게 막 그렇게 좀 찍었었는데 그놈의 15세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조금 그래서 좀 그게 1차원적이잖아요. 되게 눈앞에서 누가 그 걔한테 물어뜯기고 막 이런 거가 그래서 그게 뭐 바뀌었죠. 예. 그래서 좀 저도 검은 사제들을 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아쉬운 게 많아가지고. 네. 근데 또 비교해서 보니까 또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그 뛰쳐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골목으로 들어갈 때 자발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다시 돌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장편에서는 그 어린 시절에 나와 동생을 보고 들어가고 지금에서는 이제 신부님을 보고 이제 들어간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큰가요? 인물로 따졌을 때? 그것도 사실 편집 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검은 사제들이. 검은 사제들도 원래는 혼자 그냥 도망 나왔다가 저기 골목에서 아직도 걔한테 물어뜯기고 있는 동생을 원래는 보는 거였거든요. 그게 끝나지 않은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이걸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좀 안 완성이 됐어요.
사실 그 끝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한 번에 그냥 상상이 바램? 저는 저 당시 때 좀 누군가가 얘기해 줬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웅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좀 비범한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좋았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는 검은 사제들 이후로 제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의 오컬트가 쭉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해 좋습니다. 다음 영화도 또 오컬트 장르인가요? 네, 비슷비슷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0분 전. 그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관객분들께 질문을 받아볼까 하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기 그 파란색 네, 바로 질문하면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예, 저는 그 12번째 보조사제 그 장재현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검은 사제들을 촬영할 당시에 그 연출 방식에 주연 배우분들이 좀 많은 불만을 제기하고 그래서 마찰이 좀 있었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연출 방식을 계속 그대로 고수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뭔가 좀 바뀌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180도 바뀌었죠. 네. 제가 검은 사제들 때는 감독이란 직책을 굉장히 오해를 했어요. 감독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을 찍어야 된다는 게 감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했어요. 그게 영화 모든 것에 대한 패착이었던 거를 영화 끝날 때쯤 알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 근데 감독가 점점 더 감독은 내가 생각한 걸 찍는 게 아니라 베스트를 고르는 게 감독이라고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찍은 게 100점 제일 좋을 확률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좋은 스텝과 좋은 배우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게 되는 게 점점 제가 영화를 찍어가면서 제 스스로한테 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좋은 스텝과 더 좋은 배우들과 하려고 하고 오히려 더 많이 들으려고만 해요. 말을 하지 않고. 그게 그래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정도로 좀 제가 되게 미숙했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때 배우들과 스태프들한테 했던 그런 굳이 말하면 꼰대스러운 감독, 교만한 신인 감독, 그게 굉장히 저는 근데 그 과정이 또 있었으니까 예, 또 뭐 계속 영화를 찍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12번째 보조사서 찍을 때가 제일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저거를 찍고 스태프들이 너무 신나서 찍고 막 매일 밤 겁도 나는 거죠. 망작 나올까봐. 왜냐면 이거는 망작 아니면 그 사이에 있거든요. 약간 그래가지고 저거 하고 만들고 완성하고 되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뭐 영화제에서 상 받고 할 때가 인생에서 너무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영화 개봉하면 CGV에서 관을 이거밖에 안 줬다고 약간 이러고 있고 되게 뭐라고 할까 좀 네? 아니요 이게 너무 일이 돼가지고 막 눈치 봐야 될 사람도 많고 막 그런데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옛날의 과거가 참 그래서 연출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시나리오과를 들어갔고 시나리오과 시놉과였는데 시나리오과도 그 단편 영화를 만들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단편을 3편인가 4편인가 만들었었는데 좀 그때마다 그 연출에 재능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무지 뭘 해달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랑은 안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관뒀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더 나도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걸 해달라고 말을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혹시 그 지금 오늘 오신 감독님 및 그 배우님 마지막으로 혹시 한마디씩 더 해주신다면? 예. 방금 이게 영상원 30주년 행사니까요. 그 방금 장재현 감독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감독한테 요구되는 업계에서 혹은 우리 영화판에서의 그런 역할이라는 게 이제는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아요. 그 오늘 30주년 작품을 보면 어떻게 보면 나오는데 예전에는 약간 뭐 표현주의라든가 어떤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고 그걸 예술적으로다가 보여주는 역할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왜 우스갯소리로 감독 그러면 뭐 무슨 감독 뭐 야구 감독 뭐 축구 감독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야구 감독 축구 감독님들하고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잘 뛰어놀 수 있을지 그거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거를 끌어낼 수 있는지 그게 요즘에 좋은 감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삼 이렇게 여러 연대의 작품을 보니까 저도 장재현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또 많이 깨닫기도 하고 반성도 되고 네, 오늘 행사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배우로서의 꿈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연출가로서의 꿈도 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들을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꿈이 있었는데 오늘 감독님분들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그런 기회를 주신 영상 이런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어떤 방향으로 예술을 표현하든 뭐 배우가 되든 연출가가 되든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호모파베르를 처음 상영한 곳이 여기 부산이었거든요. 2001년 부산, 그때는 아시아 단편 영화제라는 이름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상을 받고 여기서 상영을 하는데 진짜 처음으로 극장에서 제 영화를 찍을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사람들이 막 숨만 쉬어도 막 뭐가 될까 막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렇게 일단 저희 20대 시절이 있었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오늘 저렇게 불효막심한 영화의 감독으로서 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저런 영화를 함께 볼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한 게 제가 극장을 그렇게 자주 안 왔더라고요. 제가 노안이 심해지고 눈이 나빠져서 영화를 보면 2시간 동안 눈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OTT나 이런 다른 매체들 때문에 영화에 대한 그런 사랑이 많이 식었고 제가 드라마 작가로 살고 있지만 어쨌든 모든 문화 콘텐츠들이 되게 만드는 생산자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작이 너무 힘들고 뭔가 제작하면 뭔가를 만들면 관객 눈치도 보고 뭐 이렇게 회사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뭐였는지를 꽤 많이 잊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극장에 다시 와서 영화를 보니까 갑자기 옛날에 저희 학교 교수님께서 너가 살다 보면 언젠가 왜 네가 영화를 하고 글을 쓰는지 다시 돌아보는 날이 올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오르고 네, 잠깐 초심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 많이 봐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윤인경 작가가 충분히 저의 뜻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저는 아무튼 저희 학교 30주년 행사에 와서 저희 이제 그 동문들 그리고 이제 장 감독님하고 감독님 해가지고 좋은 작품들 봐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저희 그 단편도 틀어서 너무 행복했고 저희 아들도 여기 같이 와가지고 열심히 저를 지금 찍어주고 있는데 저희 아들들도 엄마들이 이런 작업을 했구나 이렇게 보면서 자기들이 이제 하는 일에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 신배우님 건강하게 원하는 일 다 이루는 저 멋진 청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영화 호모파베르 같은 경우는 제가 박재일 선배 캐스팅 때문에 한예종 라이브러리 가서 보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감독님들과 두 분이 너무 다르세요, 상당히. 그런데 아무튼 좀 선배님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좀 뭐랄까 이상한 연대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여기에 껴줘서 너무 감사하고, 선배님들도 그렇고 관객분들도 그렇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1시간 지금 시간이 다 됐죠? 그러면 지금 길다. 뉴 올드 컬트 단편 걸작선 GV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